사람 앞일을 내다볼 수 없듯 모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악 물고 공부했고 전 그렇게 수의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하여 남편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먹을 거랑 이런 것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 걸로다가 양식 위주로 하세요. 하고 나면 거실 좀 치워주고 메리 목욕까지 시켜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시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아유, 빨리 해야겠네. 우리 큰아들 결혼 안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해서 기쁜데 게다가 수의사라고 하지 뭐예요. 하여튼 우리 큰아들은 날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어쨌든 귀한 손님이니까 잘해요. 큰아드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는군요. 저희 딸도 수의사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아줌마 딸이 수의사예요? 아이고, 용케도 없는 형편에 인물 하나 나왔네. 아줌마 그래도 자랑거리 하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난 아줌마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래도 수의사까지 되고 아주 아줌마 기 좀 살겠어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딸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지금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데요. 그래도 노후에 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 안 지려면 사지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얼른 할게요.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서 수줍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지 멀쩡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철학대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저에게 노후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영인 씨,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줌마 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처자란 말이야? 아유, 오마이갓. 아유, 머리 아파. 그럼 지금 네가 꼴랑 파출부 딸내미 데리고 온 거니? 이럴 순 없지.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유분수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다음 주경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아주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인 걸 알았으면 더 신경 써드렸을 텐데 얼른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희 딸만 봐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서 수의사 된 딸입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딸을 봐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돌아가요. 아가씨 미안한데 돌아가줘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손님한테 돌아가 달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아, 미안해. 그럼 내가 지금 저 파출부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하호호 해야 한다는 거니?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전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달란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하여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 어찌나 초라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고, 뒤이어 엄마까지 뒤따라 나왔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허락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금세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미선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설득할 거야. 지금 엄마가 많이 놀래고 당황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지. 엄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지금 잠깐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순전히 그냥 수의사라서 그런 거겠지. 아마 상견례하고 집안 차이 난다는 거 알게 됐으면 허락하셨을까? 애초에 잘 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해.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그만두게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상처 안 되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선아. 나 때문에 네가 왜 하필 이 집이었는지.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힘들게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엄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영인 씨, 나 가볼게. 엄마 가자.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어? 어디까지나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홀로 저만 바라보시고 살아온 엄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끈질기던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락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사윗감으로 훌륭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하는 집에 시집을 가기란 영 깨름칙한 게 마음이 많이 내키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미선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전화는 통 받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다시피 꼬장꼬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미선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미선이 잘 지켜줄 테니까 어머님이 미선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어떡해. 그리고 사모님이 끈질기게 반대할 건데 나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못 참네. 지금도 이렇게 반대가 거센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구박할 거야. 우리 딸 모자란 거 없어.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저 미선이 마음 돌려서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당하면 됐지. 우리 엄마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 후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느껴져 화끈거렸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인이가 하도 너 아니면 생 마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다만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심란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이 파출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만 알아둬. 아휴, 어머님, 혈압 오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저도 완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쇼킹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돈이 될 수가 있어요? 아휴, 우리 어머님 그새 하도 신경 쓰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사람 앞일은 모른다니깐요. 말해 뭐하니. 어디 가서 큰 며느리인데 내가 당당히 소개할 수가 있어야지. 에휴, 얼굴 화끈거려. 정말 한숨 나온다니까. 동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말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도 영인 씨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제력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저희 엄마 절대 부끄럽지 않으니 그만하셨으면 해요.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꼴랑 수의사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손손 유통회사를 얼마나 크게 한 집인데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하여간 더하다니까. 어머님은 본인들은 뼛속부터 부자였다며 절 대놓고 무시하였고 그런 어머님 옆에 제 아래로 동서들은 절 비웃어댔죠. 물론 예상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제 편이 되어 저를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대신 화내주고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을 남편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참 힘이 되었거든요. 아, 그만해요. 저희 집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지고 보면 그냥 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란 것밖에 없는데 미선이 봐요. 혼자 공부 악착같이 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수의사 된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재수 씨들도 그만하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서 파출부 딸 엄마 앞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니?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던 아줌마 딸을, 아유,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엄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진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제수씨들도 함부로 입 놀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제 결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이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들도 옆에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냐는 말부터 물으시곤 하였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기로 한 문제이니 엄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선 잘해주셔? 아유, 사모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셔서 너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맨날 생각해. 엄마도 알잖아. 아니야, 잘해줘. 그래도 결혼하니까 덜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잘난 네가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지. 김서방 생각하면 너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생각하다가도 사모님 보면 네가 얼마나 고생할 게 눈에 환하니까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거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이제 사돈이지. 그래도 영인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늦었는데 얼른 주무셔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 너도 잘 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엄마한테 꼭 전화해. 늘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엄마가 참 안쓰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기에 그냥 뭐든 다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의 한 노신사가 큰 개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딱 봐도 매너가 한 몸에 배어 있고 다정다감한 말투의 노신사였죠. 노신사가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 종종 저희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 자주 보는 노신사와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우리 아빠도 이 정도 연세는 됐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금 하고 계신 일, 뭐 어떻게 살아오신 얘기 등을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리만큼 저의 어린 시절과 참 겹치는 게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저희 친아빠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동물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던 거죠. 그렇게 우연히 진료를 보게 되었던 고객이 저희 친아빠였고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랑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되찾을 용기가 없었어. 네 엄마한테도 면목 없고 그 당시엔 너희 할머니가 너무 완강했기도 했고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 같네요. 어떻게 병원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수의사까지 되고 진짜 대견하다. 넌 나 닮아서 어려서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지.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네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니? 저도 얼떨떨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다니. 한 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직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비겁했어. 그때 당시에도 이 할머니 얘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상하게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친근감이 확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로 할머니한테 쫓겨나듯이 저와 같이 쫓겨났고, 그때 당시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죠. 두고두고 한이 되어 후에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자취를 감춘 뒤라고 했었고요. 그 뒤부터 아빠는 홀로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랑 정말 달라졌어. 여기 내 명함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완전히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하며 저 키우셨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혼 가정이 서로가 너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뭔가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생 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님, 바쁘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내일 저희 엄마랑 막내 동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님네 어머님 이렇게 여자들끼리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려요. 갑자기? 아, 원래 어머님들끼리 종종 식사하신다고 했었지.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셔? 그럼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뭐 어머님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게 저희 집 가풍이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문자만 찍어줘. 내가 엄마한테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동선의 어머님들과 시어머님이 종종 사교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서 조금은 불편하시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니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결혼식 이후 저희 어머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따로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찝찝은 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그 모임에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이 가끔 동선의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나왔으면 하시는가 봐.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그럼 엄마야 시간 되지. 그래, 엄마한테 주소랑 시간 보내.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드리고 좋지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집 파출부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할 얘기도 진짜 많아. 아, 그냥 내일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릴게. 시간도 얼추 맞아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준비만 하고 계셔요. 그래. 너 바쁜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준비만 하고 있을 테니 내일 보자. 우리 딸 체면 안 구기게 예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사돈네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딸 체면 살려줘야지. 미선아, 그럼 내일 보자꾸나. 한편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 주소를 건넸고 엄마는 처음에다가 혼자 내일 가실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고 한껏 치장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동선의 어머니들과 화기애애 떠들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 김에 인사 좀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하고 엄마에게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길래 얼른 쫓아가서 보니 정말 제 눈이 뭘 본 것인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는데 동서 엄마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저희 엄마는 볼을 철서덕 맞은 거예요. 이 말을 덧붙임과 함께 말이에요. 여길 어디라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천치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 왜? 급이 같아 보여? 여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 원참 당장 돌아가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겸상할 때야? 우리 집에서 평생을 파출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겸상을 하려 들어?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기가 막혀서 당장 사과하세요. 무식한 건 당신이잖아. 놀린 입이라고 지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사부인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골치 아픈 집구석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정신 나갔어? 어디서 뺨을 올려다 붙여? 아 기막혀. 꼴같지 않아가지고. 정 그 자리 즉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선의 어머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아빠께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아빠는 제 문자를 당장 읽더니 쏜살같이 식당으로 날아오셨고 엄마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일이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초대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들. 아빠가 오자 초대박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아빠를 보자마자 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더군요. 정 그 즉시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놀랐어? 내가 당신 뺨을 못 칠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엄마한테 뺨사리를 날려?
당신네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디서 사람을 하대하길.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한부모 가정, 그것도 파출부 딸내미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신 당장 사과해. 그 사과 받아줄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너희 아빠일 수가 있어?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유통회사예요. 그때 배웠는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아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빠의 아자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던데 설마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참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사돈이라니. 내가 회사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봤네. 당신들이랑 하는 거래 계약 다 파기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봐도 알겠으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선아. 아니, 그래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번 물품 납품건 저희 쪽 거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제가 상황은 다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미선아, 말 좀 해봐라. 회장님이 오해하시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이 집에서 엄청 고생해가며 일하셨고 그걸 빌미로 파출부 딸이라고 지금까지 저 괴롭혔어요.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막대하셨고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이런 얼빠진 것들이 감히 내 핏줄한테? 내가 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지?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 권력 이용해서 전기유통 무너뜨릴 테니 그리 알아.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같이 머리에 전 잘 되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 역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집은 예전부터 크게 구매대행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죠. 그런 아빠네 회사에 시댁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려 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거절한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 쪽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었고 오늘 일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미 아빠는 시댁 회사가 손도 못 쓰게 모든 유통 쪽을 다 막아놨어요. 그야말로 시댁 회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제가 가는 길에 아빠와 만난 얘기를 하자 엄마는 막 우셨어요. 다음번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돌고 돌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건가 봐, 엄마. 그래도 아빠 여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사셨대. 내가 동물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아빠 닮았던 건가 봐. 그때 얼마나 힘들던지. 너 업고 나왔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핏줄이니 만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항상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엄마한텐 늘 아픔이고 미안함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찾아서 엄마는 너무 기뻐. 내가 미안하지.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당신 그렇게 나가고 몇 번이고 찾아 헤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찾을 길도 없지.
미안해 정말. 엄마는 예전 기억과 함께 절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이 아빠를 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떵떵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셨답니다. 저희 아빠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댁 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네가 좀 가서 미선이한테 얘기 좀 해라. 지 남편네 집안일인데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응? 우리 그 회사에 납품 못하면 이번에 회사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파주댁, 아니 사돈이랑 좋게 풀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줘. 부탁 좀 할게. 아니요, 전 분명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진작 미선이랑 결혼할 때 절연했을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고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미선이 얼굴 보기 민망하고 장모님 뵙기 진짜 죄송스러우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큰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 아니어도 아들 둘이나 있으시니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만.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이 회사 살릴 사람은 너뿐이란 말이야. 에휴,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회사고 나발이고 엄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넌 이 집 장남이라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시댁과 완전 절연을 했다고 하였고, 그 뒤로 시댁은 물류창고 재고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일이 중단이 돼버렸고, 시댁은 결국엔 사채빚을 쓰다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아빠 회사만 믿고 물건들을 엄청 준비해 놓은 대가였죠. 또한 남편은 시댁과 온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굴욕을 일부러 주려고 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조차도 얄밉게 보였겠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끝맺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당한 서러움, 아픈 말에 대한 걸로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저에게 와서 말 좀 잘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빠의 회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저의 곁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업신여긴 결과가 파산에 큰 아들과는 절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를 본인 손으로 내쫓게 된 결과였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친아빠를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주변이 잠잠해질 때쯤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저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